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부동산 TV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좀 컨셉을 좀 재밌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플들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눈도 이렇게 가려주고, 선글라스도 이렇게 끼워주고, 오늘 뭐 휴가도 못 갔는데, 휴가 간 기분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컨셉을 좀 바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상가를 이제 임대차를 하다 보면 항상 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그 원상복구에 대한 그 책임 소재가 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책임에 대한 소재를 그러니까 불분명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분쟁의 소지가 돼서 뭐 보증금을 돌려주느니 안 주느니 뭐 안 주면 또 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그러한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원상 복구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놓지 않으면 상당 나중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데요. 이 원상복구에 대한 그 경우의 수가 뭐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네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신축 건물에 첫 입주를 합니다. 신축 건물에 첫 입주를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네, 인테리어 공사를 하죠.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 후 임대차 기간이 경과해서 해지 후 이제 나가야 될 때죠. 나가야 될 때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을 때 인테리어를 쭉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해놓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 신축 건물에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죠. 예, 깨끗한 상태에서 자기가 여기 멋있게 이제 인테리어를 해놓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설치한 요 부분을 모두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 모두 다 철거해야 된대요. 철거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보증금 못 받았습니다. 보증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거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원상복구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신축 건물은 아닌데 그 전에 임차인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간 거예요. 나갔을 경우에는 퇴실 시에 모두 철거해야 한다. 위의 케이스하고 똑같죠? 위의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이미 공실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이미 공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실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공실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일부분이 여기가 인테리어가 돼 있었어요. 인테리어가. 뭐 이건 뭐 주인이 뭐 내버려 두라고 했겠죠. 뭐 임대가 뭐 혹시나 잘 나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인테리어가 깨끗하고 하니까. 근데 내가 들어왔을 때 요건 이제 있었던 거죠. 기존에. 나머지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인테리어를 쭉 했습니다. 했을 경우에 나중에 퇴실에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내가 다른 데로 이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만 내가 설치한 요 부분만 철거를 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한 요 부분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많은데요. 임대인의 무기나에, 임대인의 무기나에 임차인들끼리 인수인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들어온 사람이나 나간 사람이나 인테리어를 참 깔끔하게 해놔서 전 임차인이
그래서 뭐 나 그거 내가 인수하겠다 그냥 그대로. 예? 그대로 인수하겠다.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은 권리금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 시설 권리금으로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란 뭐냐면 특약으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은 임차인은 자기가 인테리어한 부분만 원상 복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기존에 전 임차인이 이게 인테리어를 쭉 해놨습니다. 쭉 인테리어를 쭉 해놨는데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대로 인수인계한 거야. 인수인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여기다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또 했어요. 인테리어를 여기다가 쭉 인테리어를 했었을 경우에 내가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게 전부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만 해야 되느냐? 어디만 하면 됩니까? 네, 여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만 철거하면 됩니다. 나머지 그 전에 했던 거, 이 노란색으로 친 요 부분은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임대인이 묵인했잖아요. 임대인이 묵인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요것만 철거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것만 철거하고 나갔어. 나갔는데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이거 해놓은 거 이거 노란색으로 해놓은 이 부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철거해 주세요. 딱 그런다. 그러면 이거 누구 돈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임대인 돈으로 해야 돼. 임대인 돈으로. 임대인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이러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인테리어를 임대인이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그거 싫다니까. 그 인테리어 싫다고 하니까 다른 거로 나 할 테니까 이거 싹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아니면 또 그 철거하는 비용을 깎아달라고 얘기했지. 깎아달라고. 뭐 월세, 뭐 한 달치 월세 빼달라. 이거 철거하는데 한 달 걸리니까 인테리어까지 하니까 한 달치 월세 빼달라. 그러면 한 달치 월세를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특약에다가 넣습니다. 특약에다가 여기 나오니까 임대인이 임차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인테리어를 인수한 것을 묵인하여 줄 수 있지만 향후 새로운 임차인이 현재 인테리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약이 뭐냐? 네, 바로 요겁니다. 특약. 특약이 바로 이거예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및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만 돼 있지. 여기다 특별하게 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또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시설물 및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아까 뭡니까?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 서로 간에 인수인계 해줬어요. 서로 간에 지네들끼리 인수인계 한 거야. 임차인이 괜찮으니까. 임차인이 들어올 사람 임차인은 그전 했던 인테리어가 괜찮으니까 네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할게요. 하니까 주인도 그래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묵인해 준 겁니다. 묵인해 줬는데 그리고 추가로 또 이제 그 임차인이 또 새로운 인테리어를 조금 추가를 했어요. 근데 법적으로 딱 문제가 나갈 때, 야, 이거 다 철거하고 나가. 원상복구하기로 했잖아. 원상복구의 그 한계가, 그 범위가 내가 설치한 것만 철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게
지금 판례입니다. 판례. 그럼 나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다고 하니까 내가 그 다 내 돈으로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을 주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죠.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거, 자기가 괜찮아서 인수받았잖아요. 인수받은 거 시설물 및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다 철거해라. 그럼 나는 혹시나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이 사람이 해놓은 저기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오케이 해서 쓸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 치워라. 그 전 임차인한테 다 치우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임대인은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러한 특약을 하나를 넣어줌으로써 내가 원상 복구에 대한 어떠한 책임의 소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특약은 꼭 삽입을 해서 향후에 일어날 원상 복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오늘 취지로 오늘은 원상 복구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미있는 컨셉으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